미역이 몸에 좋다고요?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평생 먹어온 미역국, 참기름 두르고 미역 볶아서 끓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이 오히려 우리 몸에 1급 발암 물질을 만들어 넣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암연구학회 발표에 따르면 고온에서 참기름을 가열하면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최대 4.7배까지 증가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미역국인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좀 황당하시죠?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역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끓이는 방법에 있어요. 오늘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어떤 재료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확 올라가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소중한 우리 가족의 건강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역국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한 번? 두 번? 아니면 거의 매일 드시나요?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미역국 참 많이 먹었습니다. 생일날은 당연히 미역국이었고 산후조리할 때도 미역국이었죠.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드시는 미역국을 잘못된 방법으로 끓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기름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참기름은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 그러니까 발연점이 약 17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센 불에 미역을 볶으면 순식간에 200도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빨래를 삶을 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옷감이 상하잖아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기름이 견딜 수 있는 온도를 넘어가면 기름 자체가 변질되면서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옷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상하는데 기름은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국물에는 잘 안 녹고 미역이나 고기 같은 건더기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국물만 드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건더기를 건져 드시면 이 물질을 그대로 섭취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건더기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품 속 벤조피렌 기준치를 정해놓고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에요. 물론 생일날 한 그릇 먹는 것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매번 참기름에 볶아서 끓이시면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부담이 쌓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미역국을 자주 드시니까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름 없이 물로 볶는 방법입니다. 불린 미역을 냄비에 넣고 물을 조금만 부어서 살짝 데치듯이 볶으세요. 비린내도 없어지고 발암물질 걱정도 사라집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냄비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째, 기름을 꼭 쓰고 싶으시다면 참기름 대신 발연점이 높은 포도씨유나 현미유를 쓰시는 겁니다. 이 기름들은 발연점이 240도 이상이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사실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셋째, 참기름 향이 꼭 필요하시면 볶을 때 말고 마지막에 불을 끄시고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하시면 향은 그대로 살리면서 유해물질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들기름으로 끓이셨던 것처럼 예전 방식이 오히려 안전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시간 없으시면 첫째만이라도 꼭 하세요. 기름 없이 물로 볶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웃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이거 아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역에 대해 또 하나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미역 먹으면 치매 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역이 직접 치매를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요오드 때문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요오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에 부담이 갑니다. 갑상선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갑상선은 우리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인데요. 마치 보일러 온도 조절기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와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절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추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열이 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7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무려 4배가 넘는 양이에요. 그러면 큰일 아니냐고요? 다행히 우리 몸은 똑똑해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매일 과하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미역국은 얼마나 먹어야 적당할까요? 일주일에 2번, 한 그릇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 과다 섭취의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산하신 며느리나 딸에게 미역국을 많이 끓여주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전통에서는 산후에 미역국을 많이 먹는 게 당연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먹은 요오드가 모유를 통해 아기한테 전달되거든요. 대한모유수유의사회에서는 산모분들은 미역국을 3일에서 4일에 한 그릇, 일주일에 2그릇 정도만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딸한테 이 정보 꼭 알려주세요. 우리가 사랑해서 끓여준 미역국이 아기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히 드시는 게 우리 손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첫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자가 판단으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둘째,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미역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안 좋으시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부정맥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신장 질환으로 투석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잠깐 하나 더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혹시 미역국에 대파나 쪽파 넣으시는 분 계신가요? 파에 들어있는 유황 성분과 인성분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뼈 건강 때문에 미역 드시는 거라면 파는 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어머니들이 습관처럼 파를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영양학적으로는 빼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역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요. 첫째, 참기름에 볶지 마세요. 둘째, 일주일에 2번이 적당합니다. 셋째, 갑상선이나 신장에 문제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넷째, 파는 빼세요.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미역이 대체 왜 좋은 걸까요? 주의사항만 말씀드리니까 미역이 나쁜 음식 같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미역은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산후에 미역국을 드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역이 우리 몸에 주는 대표적인 효능,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관 건강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미역을 만져보시면 미끈미끈하잖아요. 그게 바로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알긴산이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꽉 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요. 쉽게 비유하면요. 우리 주방 배수구에 거름망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기가 배수구를 타고 내려가다가 거름망에 걸려서 배수관이 막히는 걸 막아주잖아요. 알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기가 우리 혈관벽에 달라붙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해조류 섭취와 혈중 지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해조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최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면 적어 보이실 수 있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1% 낮아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에서 3%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17% 감소면 심장병 위험이 34에서 51%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예방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게다가 미역에는 칼륨하고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천연 청소부인 셈이죠. 우리 세대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미역이 그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운데 고혈압 유병률이 약 57%에 달합니다. 거의 2명 중 1명 꼴인 거예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약만 드시지 마시고 미역도 꾸준히 드시면 혈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약은 계속 드시면서 미역으로 보조하시라는 겁니다. 둘째, 뼈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하면 우유를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미역에 칼슘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미역 100g에 칼슘이 149mg, 우유는 100g에 118mg이니까 미역이 우유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말린 미역으로 따지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100g의 칼슘이 무려 960mg입니다. 시금치보다 24배, 우유보다 약 13배나 많은 양이에요. 특히 여성분들께 좋습니다. 갱년기를 겪으시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뼈가 약해지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가운데 골다공증 유병률이 약 38%에 달합니다. 거의 10명 중 4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골다공증 진단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미역의 풍부한 칼슘이 이걸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인하고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벽돌만으로는 집을 못 짓고 시멘트와 철근도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칼슘이 벽돌이라면 인과 마그네슘은 시멘트와 철근입니다. 셋이 함께 있어야 뼈가 정말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나이 되면 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넘어지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입원하고 입원하면 우리 자식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셋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입니다. 미역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마치 마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수십 배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배가 덜 고프니까 간식도 덜 찾게 되는 거죠. 게다가 칼로리가 엄청 낮습니다. 100g에 고작 18kcal밖에 안 돼요. 밥 한 공기가 약 300kcal인 걸 생각하면 정말 적은 양이죠.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께 딱이에요. 비싼 다이어트 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미역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미역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비 개선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데요. 마치 김치 담글 때 좋은 유산균이 번식하면서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듯이 우리 장 속에서도 유익균이 활발하게 늘어나서 장 환경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든든한 방패를 씌워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에서는 후코이단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역기 부분에 이 후코이단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미역 드실 때 꼬들꼬들한 미역기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미역기가 뭐냐고요? 미역 줄기 아랫부분에 오돌토돌하고 두꺼운 부분이 미역귀입니다. 마트에서 따로 판매하기도 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미역의 알긴산이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정수기 필터가 물속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알긴산이 우리 몸속 중금속이나 해로운 물질을 걸러서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천연 해독제인 거죠. 우리 몸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역의 3가지 대표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혈관 청소. 둘째, 뼈 강화. 셋째, 장 건강과 체중 관리. 여기에 면역력 강화와 중금속 배출까지. 미역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역의 효능을 2배, 3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미역의 영양 흡수율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미역과 궁합이 최고인 재료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시면 주변 분들한테 자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표고버섯입니다. 미역국에 표고버섯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조합이 맛으로도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훌륭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아까 미역에 칼슘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칼슘은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칼슘이 택배 상자라면 비타민 D는 배달부입니다. 배달부가 없으면 상자가 집 앞에 도착해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우리 장에서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이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미역의 칼슘과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만나면 칼슘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뼈 건강 때문에 미역 드시는 거라면 표고버섯은 거의 필수입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뼈가 약해지신 분들은 미역국에 표고버섯 꼭 넣어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또래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미역국 끓이실 때 표고버섯 2-3개만 넣으시면 돼요. 생표고도 좋고 말린 표고도 좋습니다. 말린 표고는 물에 불려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불린 물도 버리지 마시고 국물 낼 때 함께 쓰세요. 영양분이 다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말린 표고버섯을 쓰시기 전에 1시간 정도 햇볕에 살짝 쬐어주세요. 그러면 비타민 D가 더 늘어납니다. 집 앞 베란다에 넓게 널어두시면 됩니다. 돈 안 들고 간단하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햇볕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집 베란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에는 레티난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미역의 알긴산하고 합치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우리 혈관을 이중으로 보호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부입니다. 두부 미역국 드셔보셨나요? 이것도 정말 좋은 조합인데요. 앞에서 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요오드 과다로 갑상선에 부담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사포닌이 우리 몸에서 과잉 요오드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역에 요오드가 많아도 두부가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가 담겨 있는 조합입니다. 여기서 작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부 중에서도 노란 대두로 만든 두부가 검은 콩 두부보다 사포닌이 약 16% 더 많습니다. 마트에서 두부 사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부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춰주고 기억력을 좋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좋은 물질이에요. 우리 세대한테 치매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면 뇌 건강을 꼭 지켜야 합니다. 두부 미역국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게다가 미역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두부의 레시틴까지 더해지면 혈당 관리와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죠. 한 그릇으로 2가지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미역을 활용한 다른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오이 미역 냉국입니다. 혹시 오이 미역 냉국 좋아하시나요? 이건 특히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미역이랑 오이 둘 다 혈당을 거의 안 올리거든요. 혈당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좋은 겁니다. 미역의 혈당 지수가 16, 오이는 15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낮은 건지 비교해드리면요. 흰쌀밥이 73이고 식빵이 95입니다. 미역이랑 오이는 그것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간식이자 반찬입니다. 여기에 식초를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식초는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살균 작용도 하거든요.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초 속의 유기산은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도 해요. 여름철 더울 때 시원한 오이 미역 냉국 한 그릇이면 기운도 나고 혈당 걱정도 없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이제 미역국에 넣는 재료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통 미역국 하면 소고기를 넣잖아요. 그런데 소고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가격도 비싸고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우리 세대는 알뜰하게 살아온 분들이시잖아요. 더 좋으면서 더 저렴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반복해서 말린 건데요. 부어라고도 부르죠. 황태 미역국 드셔보셨나요? 정말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영양이 소고기보다 훨씬 뛰어나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격이 저렴합니다.
소고기 100g에 6,000에서 7,000원 정도 하잖아요. 황태는 그것의 3분의 1도 안 합니다. 병원비 아끼시려면 미리미리 건강 챙기시는 게 낫잖아요. 둘째,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단백질이 어마어마합니다. 황태 100g에 단백질이 무려 73g이나 들어있어요. 소고기는 100g에 약 21g, 닭가슴살도 23g 정도인데 황태는 3배 이상 많습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감소증 예방하려면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 이때 황태가 딱이에요. 우리 근육을 지켜야 오래 걸을 수 있고 손주들하고 놀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황태에는 칼슘이 282mg이나 들어있고 인하고 칼륨도 많아요. 미역의 칼슘하고 황태의 칼슘이 만나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넷째,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습니다. 이건 근육을 만들고 뼈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다섯째,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소고기는 기름이 많잖아요.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서 담백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게다가 감칠맛이 깊어서 국물 맛이 진하게 우러나요. 황태 미역국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황태를 하룻밤 물에 불리시고요. 손으로 먹기 좋게 찢어서 미역국 끓일 때 넣으시면 돼요. 소고기처럼 볶을 필요도 없어요. 물에 바로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이가 약하신 분들은 좀 더 잘게 찢어서 넣으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그리고 미역국에 홍합을 넣어도 아주 좋습니다. 홍합 미역국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국물이 시원하고 개운해서 소고기보다 더 좋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홍합의 장점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홍합 100g에 단백질이 약 14g 들어있고 지방은 겨우 1g밖에 안 돼요. 열량도 78kcal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근육은 지키면서 살은 안 찌는 최고의 식품인 거죠. 둘째, 철분이 풍부합니다. 홍합 100g에 철분이 5mg 이상 들어있어요.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홍합이 빈혈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미역에도 철분이 있고 홍합에도 철분이 있으니까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셋째, 비타민 B12가 많습니다. 비타민 B12는 혈액을 만들고 신경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나이 들수록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홍합으로 보충하시면 딱 좋습니다. 넷째,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이에요. 피곤하실 때 홍합 미역국 한 그릇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홍합 미역국의 가장 큰 장점은 저염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 소금 조절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홍합은요, 자체에 천연 감칠맛이 있어서 소금을 거의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홍합에서 나오는 국물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맛이 나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고혈압 있으신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이거 아시면 정말 감사하실 거예요. 홍합 미역국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홍합을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해감시키세요. 그 다음 깨끗이 씻으시고요. 냄비에 물을 넣고 홍합을 먼저 넣어서 끓이세요. 홍합잎이 벌어지면 불린 미역을 넣으시면 됩니다. 5분 정도 더 끓이시고 다진 마늘을 넣으시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간은 정말 최소로만 하세요. 홍합 자체가 짠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들깨 미역국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들깨가루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미역의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표고버섯 구하기 어려우시면 들깨가루 한 숟가락만 넣으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들깨 미역국 많이 끓이셨잖아요. 그게 다 과학적으로 맞는 조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역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마트에서 미역 사실 때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좋은 미역은요, 색깔이 너무 까맣지 않고 자연스러운 진한 갈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셨을 때 바다향이 은은하게 나야 해요. 곰팡이 냄새나 화학 냄새가 나면 피하세요. 말린 미역은 잘 부서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게 좋고요. 국산 미역이 수입산보다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미역을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역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궁합 재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표고버섯은 칼슘 흡수를, 두부는 요오드 균형과 치매 예방을, 오이는 혈당 관리를, 황태는 단백질 보충을,
홍합은 저염식과 빈혈 예방을, 그리고 들깨는 간편한 칼슘 흡수 보조를 도와줍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미역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은 4가지입니다. 참기름에 미역 볶지 마시고 물로 볶거나 참기름은 마지막에 향만 내세요. 일주일에 2번이 적당합니다. 갑상선이나 신장에 문제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미역국의 파는 빼세요. 미역의 효능은 3가지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여기에 면역력 강화와 중금속 배출 효과까지 있어요. 최고의 궁합 재료 5가지, 표고버섯, 두부, 오이, 황태, 홍합입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미역의 효능을 배로 높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우리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재료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미역은 끓이는 방법만 바꾸면 혈관, 뼈, 장을 동시에 지켜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두부, 황태, 홍합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함께 넣으시면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오늘 저녁 미역국 끓이실 때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건강해야 손주들하고 오래 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자식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길 때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우리 함께 이 정보를 나눕시다.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미역국 비법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이야기를 나눠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